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한국 실용글쓰기 2주 끝장의 주관식 작성 스페셜 특강을 담당하게 된 김지학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좀 특화된 수업을 같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곤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이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딱 1시간만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강 내용에서 살펴볼 전반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자, 일단 글쓰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그 내용 이후에 이제 쓰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스텝 1에서 문제를 파악하는 법. 네, 이 문제 파악하는 법은 여러분의 쓰기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뭐 문장의 주어와 서술의 호응을 잘 못한다. 혹은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다. 나는 생각의 정리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주관식을 작성할 때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격이 좀 급하시거나 나는 이런 내용 뭐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뭐 문제 파악, 나 어떤 문제 있는지 알아. 근데 나는 다 극복했어. 이런 관점하고 약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이 글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해요. 즉, 여러분이 쓰기를 해야 되는 대상을 볼 때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은 사람마다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에 예를 들어 이물질이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직원을 부릅니다. 다시 해달라고 해요. 제가 느끼는 문제는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바꿔서 해달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기도 해요. 뭐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이 뭐 요리해 주시거나 내가 할 때도 이 머리카락 들어갈 때도 있는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먹어도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자료가 5개, 뭐 4개 정도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 자료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찾아야 돼요. 즉, 이 글의 흐름이 어떤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지에 여러분이 타고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각자의 성향과 개성에 따라 문제를 파악하는 쪽으로 가면 이제 꽝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 문제가 배점이 600점이에요. 여러분이 50문제의 객관식을 푸는 것보다 이게 200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점, 출제자의 관점을 잘 보고 고민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꼼꼼히가 중요하죠. 꼼꼼히. 저는 매우 안 꼼꼼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이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도 꼼꼼하게 대비를 좀 해봤어요. 이따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때 제가 어떤 부분을 꼼꼼히 고민해 봤을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비슷한 국어류의 수험을 공부하실 때 다른 교재를 쓴 사람입니다. 다른 여러 권의 교재를 썼죠.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왜 하고 있느냐? 어차피 객인 독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대부분의 국어 수험이랑 관련된 내용 혹은 글을 다루는 것들은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KBS 한국어 능력시험에서도 실용문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주제문도 찾아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되죠. 다만 이건 손으로 쓰는 거고 다른 수험의 경우에는 그걸 객관식에서 고르는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부가 실용문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빨간색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죠. 자료가 없는 해결 방안 해결하기. 문장이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자료가 없는 해결 방안,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자료가 없는
내용을 보고 생각하기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좋겠는데 약간 이것만 보고 파악하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목에 밀어 넣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슬로건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문장과 구조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자료가 없는 해결 방안 해결하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신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니네가 자료를 통해서 찾았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써봐 라는 것이 우리 실용 글쓰기의 주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료는 주지 않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좀 훌륭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일단 겪어봐야 어떻게 해결할지 알아. 내가 무언가를 다 하나하나씩 주지 않고 스스로 고민하게 할 거야. 이런 방법들이 이 교재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걸 자료를 보고 하긴 했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만드셔야죠. 우리는 600점을 따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스텝 1에 1, 2, 3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파악하는 법 위에 노란색 박스 안에 딱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관식 10번. 이 주관식 10번이 문항수가 이제 10개가 있고 배점이 600점인데 그 중에서도 이 10번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10개로 600점을 따고 그 중에 20번이 관건으로 나와 있는데 총 600점의 주관식 배점에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죠. 불편해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심플해요. 뭐 문장을 세 줄 쓰는 것들도 있고 한 단락 정도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글자 수도 800자 혹은 600 그런 정도의 양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자면 여러분이 그냥 손글씨로 쓸 때 혹은 A4의 한글 파일이나 MS 워드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줄이 되는지 아세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도 그냥 하나하나씩 세봐야 알아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손으로 쓸 때 혹은 A4에다가 문서로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가 200자가 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곱하기 정도로 양을 계산해 보시면 좋겠죠. 그런 정도의 눈 짐작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이 다르니까요. 자료가 1부터 5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특강의 교재 부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글과 도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지금 잠깐 부록에 있는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1번은 여성의 공무원 수 변화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을 쭉 보면 자료 1에 글이 없네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프를 보고 글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3급하고 4급, 5급은 5급에서 약간 공무원 수 변화가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조금 늘어났고 6급 이하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걸 볼 때 여성 공무원이 2000년에 비해 2010년에 늘어났다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 이를 파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을 볼까요? 올해 외무고시 합격자 중에 여성 비율이 무려 67.7%였다. 10명 중에 7명이 여성이래요. 오,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문과 쪽이고 교육학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놀랍다. 예, 문과 쪽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데 이쪽도 여성이 많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3호간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짧은 부분만 읽어봅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알팔걸들의 능력이 빛을 내고 있다. 오, 뭐 여성의 입장에서 좋은 현상이군 이란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알파 보이는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제가 꼼꼼히 자료를 생각해 볼 때 왜 알파 보이라는 말은 없는데 알파걸이란 말이 있는가? 무언가 힘을 내고
에너지를 내는 여성들은 일단 기존에 비해서는 알파, 무언가 더해지거나 능력치를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잠재적으로 이 글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인 사회 진출 경로로 봤을 때는 알파걸이라는 말은 남성과 비슷하게 혹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능력치를 발휘하는 것은 무언가 약간은 특별한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많이 있는 여성이다. 이런 관점이 들어가 있죠. 자료 3으로 가볼까요? 긴 주간 일보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이 평균 11%인데 조사를 시작한 전년에 비해서 0.8%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알파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키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와 있어요. 이 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거나 여러분이 나중에 해결 방안에서 쓰시려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키울 계획에 대한 안들을 내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4와 5는 OECD 국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나와 있어요. 한국이 많이 떨어져 있죠. 비율을 보시면. 그리고 주요 회원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한국이 38%로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남자들이 100만 원을 벌 때, 같은 일을 할 때의 기준입니다. 그럼 여성은 100만 원에서 38만 원을 뺀 62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38만 원을 어떻게 산술적으로 좀 피부로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으로 계산을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한 달 동안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38만 원이. 그럼 하루에 한 번 먹어도 2달. 이틀에 한 번 먹는다고 하면 3달 동안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매우 큰 돈이죠. 그 정도의 임금 격차가 나요. 이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아주 큰 상태예요.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그래프의 전제가 OECD 국가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OECD 우리가 뭔지 조금은 아는데 OECD가 뭐지? 이런 그림도 안 그려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직 사회활동을 많이 안 하셨다거나 이과 쪽이 아니거나 그래서 이런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제가 또 OECD를 한번 확인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OECD 국가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전 세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참가율이 낮다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성차별이 많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임금 격차도 있고 OECD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이에요. 그 나라들 32개 중에 우리가 하위권에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시험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보실 수 없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조건을 볼게요.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성 인력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의 실태 아까 보니까 좀 올라가고 있다. 괜찮아지네?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계.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는 하위권이네. 요건 좀 잘 돼가고 있지만 아쉽다. 이런 점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자료 6, 7, 8이 없었어요. 그런데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옵션의 조건이 또 하나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 글자 수예요. 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 그럼 여러분이 내가 쓸 때 이 정도가 몇 글자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저하고 실태, 한계, 해결 방안에 대한 예식을 볼 거예요. 함께 공부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장들을 총합해서 하나의 글로 만들면 700자 가량이 돼요. 글이. 800자 내외로 작성할 것이라고 돼 있을 때는 800자에 뭐 딱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몇십 자 정도는 남겨도 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파악했어요. 이렇게 보고 조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엔 요게 중요해요. 도식화. 도식화는 또 뭐냐? 여러분 쉬운 말이에요. 그림처럼 그려보자 이거죠. 간단하게 도형에다가 순서대로 무언가를 담아보자.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딱 묶어가지고 촥 표시해서 도식화를 하는데 지금 제가 넣은 것도 도식화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고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돼야 되겠다.
중요한 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 남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도 먹고 사는 거 힘든 건 똑같은데. 아니면 지금 미취업자분들. 아니, 지금 남자든 여자든 우리가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뭐 여자들 뭐 고용비율 늘어나고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초점이 되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각자의 의견은 다양하니까. 그러나 이 글에서 얘기하는 논점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깥으로 다른 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만들어준 산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태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에 있었죠. 경제활동의 실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자료 1, 2, 3. 그 다음에 한계, 우리가 함께 본 자료 4, 5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도식화로 정리해보자 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도표 그리고 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고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께 OECD도 얘기해보고 38만 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이야기해보고 저는 강사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출퇴근을 안 해요. 한 달에 교통비가 한 8만 원? 뭐 7만 원 이런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 교통비로만 해도 몇 개월치의 교통비가 임금 격차가 난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나의 경제적인 지식, 나의 사회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 도표와 그래프들을 보시는 눈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이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에 대한 다소 조금 긍정적인 관점의 실태가 나왔다. 향상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는 이 교육 회사가 에듀윌이잖아요. 여기에도 오면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이제 만나게 되죠. 제가 강의를 하러 오거나 뭐 일을 하러 올 때. 그럴 때 보면 교육 쪽이나 이런 쪽은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이 뭐 동등하게 혹은 어떤 사무실은 여자분들이 더 많으실 때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초점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 4, 5번에서 긍정적 실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안타까운 한계가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아까 자료 4에서 고위급 사람들의 비율이 관리자가 11%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제가 또 부가적으로 다른 쪽은 어떤가 분위기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은행권의 경우는 간부급, 우리가 말하는 은행장이라던가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 0.5%라고 나오더라고요. 은행장이 여성이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이런 실태, 한계점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있는 용어, 사회 용어나 경제적인 용어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나 자료를 분석하는 거에 얹혀서 가는 것도 좋겠죠. 제가 이 글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예, 이거였어요. 유리천장. 여성들이 어디에 올라갔다, 뭐 사장이 됐다, 이사가 됐다 그러면 아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온 여성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들어본 적 있어요. OECD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런데 유리천장이 정확히 뭐냐 개념을 설명해 봐라. 그것도 막혀요. 여러분 천장이 여기 제 머리 위에도 천장이 가까이에 있는데요. 천장은 위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예, 맞아요. 안 보여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뭐하고 사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죠. 유리로 된 천장이면 어떨까요? 바닥이 유리로 된 곳 많이 가보셨겠죠? 그러면 위에 유리가 있다면 위에 보여요. 즉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자리 위에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천장이 있기는 있는 거거든요. 투명하게 아주 견고하게 막혀있는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자동문이나 이런 거 모르고 유리문에 머리 박을 때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확 앞으로 나 가도 되는 거구나. 여기 내가 가도 되는 자리라고 돼 있네. 딱 나갔는데 머리를 쾅 박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리천장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부족하고 안타까운 한계는 유리천장이라는 용어로 간결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접근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리천장의 현실이 있는데 능력도 있어요. 회사에서 다 열려 있대요, 말은. 그런데 막상 아니다. 머리를 쾅 박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여기에 자료가 없는 거죠. 도식화로 정리하면 자, 자료 1부터 3으로 상태를 확인했어요. 여러분이 이거 길게 안 쓰고 그냥 여성들 진출 많이 늘어남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동그라미 치셔도 충분히 도식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 4, 5번. 긍정적인 실태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료가 없어요. 이 빈칸 해결 방안이 되는데 우리는 요걸 채우는 작업을 같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자, 중요한 주관식 쓰기 팁이 나오는데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앞서 서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즉, 앞에 나와 있는 한계, 문제점을 잘 보면 그걸 가지고 와서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식이나 이런 시험 보실 때 혹은 주관식 시험 볼 때 예전 학교 다닐 때 그런 적 있으실 거예요. 앞에 힌트가 없나? 요거 주관식 써야 되는데 앞에 객관식 단어 중에 시험 범위에 나왔던 것 중에 좋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없나?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자료들 안에서 해결 방안을 만들 힌트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점 A, B, C가 있다. 그러면 해결 방안도 A는 A라는 해결 방안, B는 B, C도 C라는 해결 방안이 나와주는 것이 좋아요. 저는 머리가 곱슬이에요. 여러분이 보실 때 뭐 오늘 살짝 차분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드라이를 열심히 하고 왔죠. 제가 머리가 곱슬이어서 머리를 피고 싶어서 미용실에 갔어요. 그런데 미용실 언니가 저한테 A라는 곱슬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아, 곱슬이네요. 머리 색깔을 바꿔볼까요? 저한테 뭐 보라색, 다른 머리 색깔을 권유해요. 그럼 저에게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아니죠. 여러분도 각자 문제점들에 대해서 친구랑 이야기할 때 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딴소리하면 되게 열받죠. 되게 짜증나요. 너 내 얘기를 듣고는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주관식을 평가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A의 A, B의 B, C의 C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 안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좀 짚어볼게요. 다시 자료 4와 5에서 파악했던 것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OECD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런데 이 OECD라는 기준이 선진국 32개라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다면 이런 선진국들은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다. 왜 경제적인 상황도 유사하고 GDP 같은 지수도 우리는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주요 OECD 회원국들보다 높다. 임금 격차가 높다는 건 생활의 패턴, 생활의 환경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볼까요? 해결 방안 A하고 B가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풀어내시겠지만 떨어진다. 그럼 답은 단순하죠. 올리면 되거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올리면 게임 끝인데 그럼 어떻게 올리지? 그럼 여성들이 일단 회사를 갈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때 걸리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결혼을 하신 분들이면 즉답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임신과 출산이에요. 임신과 출산과 육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OECD 안에 있는 국가라고 해도 우리는 여자 쪽에 더 많은 역할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고방식이 분명히 일부 존재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병원에 가야 된대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아이가 아파요.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야 된대요. 아빠가 가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거의 없어요. 무언가 아이에게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빠와 엄마가 둘 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엄마가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그게 안 될 때 아빠에게 건네는 일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임신과 출산과 아이의 육아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선, 문화적인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그 부부들의 각자의 문화 차이, 사고방식도 조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배려 혹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선진국의 교육이나 취업이나 이런 다큐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놀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아이에게 전화가 오면,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엄마가 회의 중인데도 전화를 받아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엄마나 아빠가 회의 도중에 개인적인 일로 전화를 받는 건 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사회생활 하면서.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서 넣을 건가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회적인 시선과 함께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사에서 엄마들이 아니면 아빠가 육아휴직을 갖는 것, 약속이 돼야 하는데, 남자들도 여자들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약속이 법적으로만 있고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추가로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럼 요걸 가지고 여기로 와볼 수 있겠죠.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 남녀가 비교적 동등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법적인 제도,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시어머님들이 누구 아범 아침은 먹고 보냈니?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많이 보시죠? 하지만 어떤 친정 어머니도 사위에게 우리 딸 아침 먹여서 보내나라는 질문은 많이 안 해요. 아직 우리 가치관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저도 그런 문화가 익숙했던 세대의 그 끄트머리쯤 있거든요. 자료 5. 남녀의 임금 격차가 주요 OECD 회원국들보다 높다. 이 통계 자료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OECD 남녀 임금 격차 딱 검색하시면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통계 자료가 여기저기에서 그대로 많이 나와요. 제가 댓글을 한번 봤어요. 이 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일바로 나오는 내용은 남자랑 여자랑 강도로 일을 하는데 왜 회사에서 돈을 따로 주겠냐, 이거였어요. 즉, 그 글을 쓰신 분들의 입장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돈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는 취지인 거죠. 여러분이 각자 경험하셨던 혹은 보신 분들의 사회의 업무 강도가 어떤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저희 쪽은, 교육 쪽은 사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업무 강도가 동일해요. 어쨌든 학생들을 만나고 수업을 하는 것은 남자가 힘을 더 쓰고 여자가 뭘 덜 쓰고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특정 직업군은 편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 격차의 기준은 특정한, 예를 들면 중공업, 가공업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직업군에 대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들을 쭉 보면서 고민을 해봤죠. 나의 업무 강도는 남성들과 비슷한가? 라든지. 우리나라는 요거랑 또 반대로는 여성들은 지켜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여성들이 무거운 걸 드는 거는 남자가 옆에 있을 때는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아봤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서 여행 가방 들거나 짐을 옮기거나 이럴 때 보면 부부가 와도 각자 자기 거를 잘 챙겨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하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가시고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독립적인 편이라
누군가가 도와줄 때 내가 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댓글에. 우리 회사 여직원들은 정수기 큰 물통 있죠. 이것도 잘만 들어가지고 하더라. 왜 이거를 늘 남성이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결국에는 업무 강도가 되고 임금의 격차가 되는 거다. 그럼 여성들도 똑같이 그런 거 날라라. 이런 댓글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교재를 놓고 공부하실 때는 그런 자료를 서치해보고 사람들의 생각,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쨌든 돈을 맞춰줘야 된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쪼개볼 수도 있겠죠. 업무 강도가 다른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격차를 좀 줄여보자. 업무 강도가 같은데도 만약에 임금의 격차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4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 해결 방안, 자료 5에 대해서도 나름의 연결되는 해결 방안이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쓰기 단계로 우리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글쓰기를 스타트해야 돼요. 생각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시험 때는 생각하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확 당기셔야 돼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좀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빠르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편이어서 저는 좀 수월한데 생각을 천천히 하고 생각이 정리 다 돼야 그 이후에 다음 단계로 나가셔야 되는 성향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시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고삐를 당기셔야 해요. 자, 글쓰기 스타트할 때도 실태 1개, 세 번째 해결 방안 쓰기로 단계를 쪼개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태를 쓰는 거예요. 예시 답안 A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단락이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동일하게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교재 페이지를 넘기고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 첫 번째 예시 답안 위에 보면 팁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한 문장에 150자를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 하나, 또 하나,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나 늘 객관적이에요. 예, 보통 그 생각이 굉장히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옳아요라고 말하는 거 보통 나에게 옳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견이 없는 내용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실태는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나의 감정,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것, 내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는 것을 버리고 자료로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150자, 요걸 또 어떻게 사나. 재미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인터넷으로 주문 많이 하시죠? 여러 가지 물건 살 때. 거기 보면 부재 중 혹은 배송 수령지를 어디로 할지 적는 칸이 있어요. 그게 몇 자게요? 네, 그거 보통 20자예요. 저의 경우는 저희 집은 3층인데 1층, 2층, 3층에 다 대문이 따로따로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번지수에 오면 몇 층에다 물건을 갖다 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번지수에 우편함이 달려있는 대문을 열고 어디에 놔주세요. 딱 써요. 주세요까지 쓰면 어쩔 때 20자가 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부재 중 글을 요만큼 쓰는 거를 한 4개 정도 하면 150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은 너무 길면 의미 전달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강의 중에 일부러 저는 씁니다 채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단문으로 끊고 있어요.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길게 얘기할 때도 있죠. 제가 말을 길게 해보면은 이런 주관식 실태 예시 답안을 쓸 때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힘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참 좋지만요.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이 안 되고 너무 멀어요. 우리말은 끝이 중요한데 처음과 끝이 너무 먼 거죠.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가깝게. 그래서 150자로 해주시는 거 생각을 하시고 A의 답안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료 1은
2000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증가된 여성 공무원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6급 이하부터 3급, 2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증가가 되었다. 외무고시, 행정고시, 합격자 수가 늘어났다. 앞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일반 기업도 여성 관리자의 수가 늘어났다.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자료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문장도 현실에 대한 내용보다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문장을 바꿔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 사람이 이런 내용들을 보고 어떤 실태를 뽑아냈는가? 앞의 자료들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모습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 외무고시, 행정고시, 일반 기업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요 실태, 노란색으로 된 한 문장을 잘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료 1, 2 필요한 내용들 들어가 있고요. 자료 3도 들어가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중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냥 하나만 꽂혀서 공무원 공부를 하느라고 이 시험을 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 요것만 쓰면 땡이 될 수 있죠. 앞에서 제시하는 자료 1, 2, 3은 공무원, 외무고시, 행정고시, 일반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료 분석의 근거, 충분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미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볼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료 1, 자료 2, 자료 3, 그래?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즉 마지막 문장을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실태가 빨리 확인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예시 답안을 교재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우리 사회 여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 어떤 건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자료 1, 자료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공무원을 비롯해 일반 사기업 자료 내용 다 들어가 있네요. 자료 1을 보면 여성 공무원 수의 변화, 자료 2를 보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자료 3,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에서도 늘어났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괄식으로 작성하는 게 완전히 안 된다는 아니지만 주괄식으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자료의 내용들을 깔아두면 훨씬 글을 보는 사람이 직관적으로도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잘 뽑아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답안이 길어졌어요, 실태가. 그럼 채점 위원이 저라면 앞에 자료 1, 자료 2 설명이 막 많은데 그래서 얘는 뭔데? 그래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실태가 파악한 게 어디 있어? 이걸 찾으려면 한참 내려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딱 나와 있으니까 그 뒤에 사실 자료 1, 2, 3에 대한 내용이 너무 세세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네. 1, 2, 3의 내용들을 통하고 있어. 이러면 이제 금방 채점을 위한 정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괄식보다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괄식을 활용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특히 실용문 작성 시 유용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기도 아니고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보와 함께 의견도 같이 내놓는 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글을 써볼 일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 부록의 서론에도 나와 있지만 다 같이 어려운 거니까 다 같이 잘 공부할 때 조금만 여러분이 신경 쓰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계점으로 가볼까요? 한계점의 예시 답안이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4, OECD 국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낸다.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고요. 한국, 더 낮아졌대요.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낮아졌다고 나오네요. 자료 5, 임금 격차. 여성이 100만 원 받을 때 남성이 138만 원 받는다. 근데 제가 아까는 말씀드릴 때 수치를 바꿔봤죠?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62만 원을 받는다. 어느 쪽이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으세요?
100만 원하고 138만 원은 이제 100만 원이 넘으니까 둘 다 돈이 그래도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100만 원하고 62만 원 이렇게 쓰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그런 방법도 써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한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도 자료 4, 자료 5의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예시 답안을 보시면 앞에 거는 2개가 나와 있고 여기에는 하나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비교적 한계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내용의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쭉쭉쭉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계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걸로 이야기하면 느낌이 명확하지 않아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임금 격차가 많아요. 얼마나요? 만 원? 5만 원? 수치가 안 나오면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실태에서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계의 내용이 나올 때에는 이 부분. 도표를 해석하는 문제, 한계에 대해서 논할 때는 수치를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무엇이 되죠? 앞에서 이야기한 객관적인 작성이 돼요. 에이, 우리 회사는 남자 여자 임금 똑같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딱 내미는 거죠. 봐봐.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여성이 62만 원이래. 니네 회사는 이렇지만 일반적인 현실이 이렇다는 거야. 객관적인 거를 던져주면 되는 거죠. 이걸 던져줘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을 써야 하는데 이번에도 예시 답안 A와 B 2개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4에서도 보았듯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다. 남자도 여자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데 쉬고 있는 여성들이 많으니까 손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어떤 분들은 나도 손실이야. 나 먼저 뽑아줘. 남자 여자 상관이 없어.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학력의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여기를 약간 여러분이 글자 수를 더 쓰실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제도가 좋을까요? 이야기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료 4와 자료 5는 분리된 내용이 아니다. 같은 일을 했을 때 여성의 임금이 남자들에 비해 적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근데 갑자기 나라에서 지금부터 남자와 여자 임금 똑같이 주세요. 딱 법적으로 제도가 딱 내려왔다. 그러면 아마 여자들 많이 자르지 않을까요? 네,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임금을 똑같이 줘. 이게 해결 방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임금 격차가 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부정당한, 좀 뭔가 불공정한 부분에 임금 격차가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고 정부가 어느 보완을 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해결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료 4, 자료 5, 필요한 내용들, 근거를 마련해서 글을 썼습니다. 자료 4, 5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쓰기를 모두가 싫어해요. 네, 아주 싫어해요. 다들.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이런 글을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경제학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신문기자랄까? 저는 이런 글 말고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메모라든지 아니면 문학작품을 읽고 느낌을 쓰는 거는 괜찮지만 이런 거 저도 안 써요. 이런 강의 때가 아니면 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싫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출발선이 비슷한데 이런 거에서 가산점을 살짝 받아야 여러분이 우위를 점하실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점수를 올려볼 수 있는 예시 답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는 부분에 두 번째 답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GDP 13위의 경제대국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13번째니까 아주 강국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참가율 최저, 남녀 임금 격차 최고,
인구 구성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남자분들 중에 여성과 남성의 그 업무 강도나 야근 같은 거를 임신과 출산, 육아랑 연관지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저도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남성과 여성이 둘 다 육아나 출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되고 둘 다 동등한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가급적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매우 동의합니다. 결혼 문제나 육아 문제도 연관되어 있고 여성들 스스로,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여러분과 이 강의를 같이 하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본 통계 자료가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이런 편차가 나타나요.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될까? 여성과 남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1위로 뽑은 것이 가사와 육아에 남성들이 참여할 것 이거였어요. 27% 정도가 나왔고요. 남성은 요게 이제 3위 정도에 들어가는데 19.4%의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00명 중에 10명 정도 남성들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대충 찍어 볼 때요. 어떤 남성분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가사나 육아나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성과 남성의 시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성도 나서고 남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시선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적인 합의와 정부의 의지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광범위하게 내용들이 잘 정리되었죠. 앞에 나와 있던 한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여성, 남성의 사회적인 제도 마련과 함께 가치관 개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 방안까지 예시 답안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함께 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함께 이야기했던 주관식 쓰기의 준비 작업, 주관식 쓰기의 실제, 이 내용들을 놓고 최종 정리하는 항목 5가지만 확인하고 오늘 수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조건을 도식화해야 한다. 네, 여러분 꼭 막 별 그리고 뭐 동그라미 그리고 하트 그리고 이런 꼭 그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략화 하시라는 의미예요. 요약을 간략하게, 여러분 전화로 오래 통화할 때 중요한 거 딱 한 단어만 적는 느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는 앞서 서술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그냥 내가 꽂힌 거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3번, 한 문장에 150자를 넘기지 않고 너무 주절, 주어와 서술어가 너무 멀게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반이 된 문장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관식으로 작성해버리면 주관적으로요. 그러면 해결 방안도 너무 멀리 가요. 산으로 가요. 4번, 주관식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괄식보다 주관식 채점할 때 그리고 채점을 받을 때 명확하게 내용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도표 자료 해석 문제에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한다? 수치가 들어가야 한다. 이유는 뭐였어요? 요것 때문이었죠. 뿅. 앞에서 객관적으로 작성했으니까 요 객관적인 것에 대한 정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려면 수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를 선택하실 때에도 보잖아요. 수치를. 어디에서 몇 위,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교재들이 팔리고 이게 인기가 있다. 그럼 나도 이 교재가 뭔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객관적인 수치,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주관식 10개의 문제 중 600점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10번을 잘 써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택배 보내시고 글 쓸 때에도 내가 쓴 게 몇 글자지 한번 확인하시고, 문자 쓸 때도 내가 이게 몇 글자지 한번 확인하시고, 작은 작업부터 즐겁게 시험을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